비명 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문을 열었을 때 수사관들이 목격한 것은 13명의 가족이 사건 발생 직전 식사를 하려던 흔적이었습니다. 단지 사람만 증발했을 뿐이죠. 접시 위엔 잘 차려진 음식들이 썩어가고 있었고 바닥엔 갓 뽑아낸 듯한 13명의 손톱들이 의자마다 바닥에 하나씩 마치 의식을 치른 듯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스테리셀입니다. 오늘은 40년 전 강원도 우지에서 발생한 국가 기록에서조차 지워진 그날의 잔혹한 진실을 추적합니다. 1984년 11월 초순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세 속에 자리 잡은 칠목령이라는 마을은 유난히 이른 한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땅을 산신이 고개를 돌린 곳이라 불렀습니다. 해가 지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안개가 마을을 집어삼켰고 그 안개 속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곤 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높은 곳 울창한 가문비나무 숲에 가려진 이씨 일가의 저택은 마을 사람들에게 경외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구한 말부터 대대로 지주 노릇을 해온 이씨 집안은 유독 폐쇄적이었습니다. 13명의 대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을 잔치에 얼굴 한번 비추는 법이 없었죠. 그들은 오직 밤에만 등불을 켜고 마당을 서성였고 이웃들은 그 집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11월 7일 밤 마을 우체부였던 김씨는 연체된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그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김씨는 그 집 근처만 가도 뒷덜미가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유독 달랐습니다.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폐부를 찔렀고 길가에 늘어선 마른 나뭇가지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를 때리며 마치 인간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집을 지키던 사냥개의 바둑이는 평소 김씨가 대문 근처만 가도 목줄이 끊어질 듯 지저대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사냥개의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목줄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매끄럽게 풀려 있었고 개밥 그릇에는 붉은색 액체가 가득 담긴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김씨는 손바닥에 배어 나오는 식은땀 때문에 미끄러워진 배달 가방 끈을 고쳐 잡으며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계십니까? 우편물 배달 왔습니다.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산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현관문은 약 5cm 정도 틈이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새어나오는 것은 차가운 겨울바람뿐이었습니다. 김씨는 묘한 불쾌감에 휩싸였습니다. 코끝을 자극하는 것은 비릿한 쇠 냄새와 달콤하면서도 역한 썩은 과일 향이 섞인 기괴한 악취였습니다. 그는 무엇에 홀린 듯 문을 밀었습니다. 지익. 오래된 나무 바닥이 비명을 지르듯 울었고 거실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의 대형 나무 식탁에는 13개의 의자가 오차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 자리 앞에는 잘 차려진 채로 썩어가고 있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이 사건 발생 직전이었다면 가족들이 웃고 떠들며 식사를 하려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실 어디에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지직거리는 노이즈 화면을 내보내며 거실을 푸르스름하게 물들였고 식탁 위에 놓인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제멋대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김씨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가장자리에 놓인 의자 밑 그곳엔 인간의 손톱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톱깎이로 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뿌리 끝에 붉은 살점과 신경이 뒤엉킨 채 강제로 뽑혀나간 생손톱이었습니다. 13개의 의자 밑에는 예외 없이 각각 하나씩의 손톱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식사 전에 경건한 의식을 마친 제물처럼 말이죠. 그리고 거실 정면에 걸린 대형 거울, 높이 2m가 넘는 화려한 금박 테두리의 거울면은 온통 검은색 페인트로 거칠게 덧칠해져 있었습니다. 페인트는 아직 채 마르지 않아 바닥으로 검은 눈물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우리는 보았다. 그가 거울 너머에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침입의 흔적도 싸운 흔적도 없었지만 13명의 가족은 신발조차 신지 않은 채 증발했습니다. 수사팀이 발견한 가장 기괴한 점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욕조에는 차가운 물이 넘치도록 받아져 있었고 그 안에는 13명의 신분증들이 물속에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바닥에 펼쳐져 있었고 한쪽에는 인감 도장들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안방 장롱 안에서 발견된 막내딸 서희의 일기장은 수사관들을 전율케 했습니다. 10월 15일의 기록입니다. 할아버지가 거울을 보지 말라고 하셨다. 거울 속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신다. 그런데 엄마는 거울 속의 남자가 너무 잘생겼다며 밤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한다. 이어지는 10월 28일의 기록입니다. 집안의 모든 거울을 검은색으로 칠했다. 하지만 거울은 여전히 속삭인다. 내 손톱을 달라고 한다. 손톱을 주면 거울 안의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11월 7일의 마지막 메시지. 드디어 그분이 오신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거울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안녕. 이 일기를 읽던 수사관들은 거실의 검은 거울 안쪽에서 무언가 유리를 똑똑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 이후 칠목령 마을은 폐촌되다시피 했습니다. 13명의 시신은 전국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거실의 검은 거울을 증거물로 압수하려 했지만 운송 도중 거울이 원인 모를 이유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시 거울 파편을 수거했던 순경의 증언에 따르면 깨진 거울 조각 하나하나에는 13명 가족의 얼굴이 각기 다른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비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들이 거울이라는 감옥에 갇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40년이 흐른 지금 그 저택은 여전히 정선의 숲속에 남아 있습니다.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집 근처에서 13명의 사람이 맨발로 숲을 거니는 소리와 날카로운 금속으로 유리벽을 긁는 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의 방에 걸린 거울을 믿으십니까? 혹시 거울 속의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거울 밖으로 손을 뻗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서늘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미스테리셀이었습니다.